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뒤에는 또한 많은 화가들의 숨겨져 있는 그 너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꿈속 세상인 듯 화려한 금빛으로 묘사한 이 작품의 제목은 키스입니다. 키스의 작가는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클림트는 금을 그림에 많이 사용한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금 세공사였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림 속 두 남녀는 형형색색의 양귀비꽃이 활짝 핀 절벽의 끝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 속 여자는 클림트와 17살의 나이 차가 나는 그의 첫사랑이자 정신적인 후원자이기도 했던 에밀리 플래기입니다. 글쓰기를 싫어하고 악필이었던 클림트가 에밀리에게는 400여 통의 편지와 엽서를 보냈을 만큼 그녀와는 정신적인 사랑을 나눴고 그가 56세를 일기로 사망했을 때 그의 모든 비밀을 지켜주고자 그의 편지들과 엽서들을 수각시켰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금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금빛 사랑, 쇼팽의 녹턴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이 작품은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0억입니다. 굉장하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에스티 로더의 초대 회장인 로널드 러너이고, 이 작품의 제목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의 초상 1입니다. 이 작품 속 모델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은 클림트를 물질적으로 후원한 아주 부유한 유대인 집안의 부인이었습니다. 초상화이지만 얼굴과 어깨, 손만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 외에는 장식적인 패턴과 황금으로 처리하여 아주 화려하게 그렸습니다.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의 사회적 위치와 부를 이렇게 화려하게 그렸죠. 클림트는 그의 미술 핵심 주제가 여성이었고, 그런 클림트였기에 많은 연문설에 빠졌습니다. 클림트 그림에 많은 모델들이 되었던 여성들, 글룩의 멜로디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작품이 길이 34m, 높이 2m의 대작 베토벤 프리즈입니다.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였기 때문에 음악적 요소가 이런 어머니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음악 잘 아시죠?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나인 심포니입니다. 이 나인 심포니에는 합창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기악곡에 합창을 넣었더니 역시 베토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합창을 넣었다는 건 할 말이 있었다는 거죠. 베토벤은 언젠가 이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증거가 바로 합창교향곡입니다. 독일의 시인 쉴러의 환희의 송가가 이 합창의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합창교향곡이 초연되었던 1824년 54살의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도 그 어떤 소리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과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음감이었을까요? 베토벤의 비통한 마음을 비창 소나타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의 제목은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의 도시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비판과 애도적인 시각을 담은 작품이죠. 스페인 내전 때 독일 나치군은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학살당했습니다. 마을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슬퍼하던 한 스페인 화가는 한 달 만에 이 그림을 완성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전쟁을 표현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가는 입체주의, 즉 큐비즘의 대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세로 3m 50, 가로 7m 70cm의 이 거대한 화폭에는 당시 전쟁의 처절함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만을 사용해 당시 전쟁의 혼돈과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붙잡고 행복해하던 아이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고 죽은 아이 밑에는 병사의 손은 예수님 십자가 못자국 같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황소는 눈을 부릅뜨고 있고 말은 창에 찔려 절규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말은 스페인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피카소 그림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말 옆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램프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화를 갈망하는 피카소의 마음이겠죠. 이 게르니카와 함께 시벨리우스의 에튜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카소는 미술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화가입니다. 인물을 입체적으로 분해를 한 뒤 다시 재조립을 해 피카소 특유의 입체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비극을 통한 여인의 슬픔을 상징화한 이 우는 여인이 대표적인 큐비즘, 입체주의의 작품입니다. 우는 여인. 이 작품 속 모델이 된 우는 여인은 스페인 내전이 한창일 때 만난 피카소의 연인 도라마르입니다. 사진작가이자 화가로도 활동했던 이 지적인 도라마르는 게르니카를 그리는데 많은 영감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우는 여인은 게르니카의 습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게르니카와 같은 해에 연속 작업되어진 이 우는 여인은 당시 전쟁의 고통을 일그러진 모습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해냈습니다. 게르니카가 스페인 내전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었다면 이 우는 여인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확장해서 그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죠. 이 우는 여인은 소리내어 울기보다는 슬픔이 북받쳐 가슴으로 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꽉 담은 그 입, 큰 눈망울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 쇼팽의 레인드롭, 빗방울 전주곡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이 우는 여인의 눈물인 것만 같습니다.
1881년 10월 25일 피카소는 스페인의 한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무서운 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론잔 미술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피카소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모차르트가 음악계의 신동이라면 피카소는 미술계의 천재 신동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죠. 피카소야, 네가 군인이 된다면 넌 장군이 될 것이고 네가 성직자가 된다면 넌 교황이 될 거야. 피카소의 높은 자부심은 이런 어머니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요? 그는 92세까지 장수를 했고 살아생전에도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5만여 점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그의 미술 장르 또한 다양합니다. 회화, 조각, 도자기, 무대 디자인. 정말 그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의 많은 작품과 다양성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보통 5시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시대, 장밋빛 시대, 입체주의, 고전주의, 초현실주의입니다. 피카소의 아름다운 작품, 꿈을 보시죠. 이 작품은 당시 24살의 젊은 여인 마리 테레스 발토를 그린 그림입니다. 꿈꾸는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듯 평온함과 고요함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여인 좌상이라는 고전적 주제를 고수하면서도 얼굴과 가슴, 팔을 평면적으로 분할하여 입체주의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피카소의 작품 꿈과 슈만의 트로메라의 꿈, 그리고 베토벤의 월광으로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말을 어기고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붙이고 태양 가까이 날다 밀랍이 녹아 바다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림 속 이카루스는 즐거워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카루스의 가슴에는 빨갛게 뛰는 젊은이의 심장이 있습니다. 험난한 길일지언정 아버지 다이달로스처럼 비행하기를 거부하고 가슴과 영혼이 시키는 대로 태양 가까이 날기를 희망했던 이카루스. 이 이카루스를 그린 화가는 앙리 마티스입니다. 이 앙리 마티스의 이카루스와 함께 가브리엘 폴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5명의 남녀가 파란색 하늘과 초록색 대지 위에서 큰 원을 그리며 흥겨운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왼쪽 두 여인들은 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형태도 어눌하고 원근법도 무시되어진 인체비례도 비정상적인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VIP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함과 강렬함 때문입니다. 그림 속 남녀들은 과연 어떤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온통 붉은색입니다. 그림 속 식탁과 벽지도 붉은색이고요. 제 드레스도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 방 그림을 보시면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다는 상식적인 원근법도 없으며 입체감도 없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오직 사람들이 붉은색만을 느끼길 바랬죠. 앙리 마티스에게 색이란 곧 그림이었습니다.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본 당시의 평론가들은 마치 야수의 울부짖음 같다고 하여 앙리 마티스의 그림에 야수파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붉은 방 그림과 함께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위로의 시간으로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